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차전지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섹터의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주가도 변동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료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뒤쪽으로 가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국내 배터리 셀과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올해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성장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확대가 됐었고, 세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에 이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수급적으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더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조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혹은 이 배터리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이제 불거지고 있고요. 이 러시아는 니켈이나 구리 같은 여러 원자재들을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특히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의 약 10%를 러시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이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공급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로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2차 전지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최근에 이 LME 기준으로 니켈 가격은 한 달 전보다 지금 2배 이상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3월 7일 기준으로만 보면 톤당 니켈 가격이 한 43,000불, 그럼 킬로그램당 봤을 때는 대략 43불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불과 한 달 전 대비 82%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8일에는 니켈 가격이 일시적으로 톤당 10만 불까지 가면서 지금 LME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도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원재료 가격도 좀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 대비 크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 니켈은 아시는 것처럼 양극재의 가장 핵심 원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는 양극재가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원재료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니켈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특히 또 이 양극재가 배터리 셀 제조 원가의 또 4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40% 이런 것들을 곱하면 대략 한 16%인 거니까요. 저희가 이 니켈이 배터리 셀 제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부담은 그럼 누가 떠안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배터리 셀 판가는 양극재 가격에 연동돼서 이제 결정이 되는 편이고요. 또한 이 양극재 판가는 원재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은 양극재 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업체가 아닌 완성차 OEM 업체가 이제 부담을 떠안아야 되고, 이 업체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우려로 좀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성을 감내하면서까지 최근에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의 급등, 이 부분을 온전히 받아주느냐의 여부인데요. 과거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랐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단기에 이렇게 2배 이상 급등한 부분들을 과연 온전히 다 받아줄 수 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에게 고통 분담을 또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다 받아준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차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높아진다면 수요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한 가지의 우려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전기차 배터리 섹터라든지 이 전기차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보자면 2월 달에 평균적인 니켈 가격이 톤당 한 25,000불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스팟 가격으로는 뭐 톤당 10만 불까지 넘어가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한 5만 불 정도, 2배 정도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재료 가격, 이 니켈이 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2배가 오르면 실제로 이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 대당 실질적인 비용 상승이 대략 150만 원 정도 제조 원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러프하게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실제로 이런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불과 일주일 전에 가격을 한번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벌써 일주일 만에 가격을 또 한 번 올렸고요. 벌써 한 달 이내에 2번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델 Y와 모델 3 롱레인지 가격을 대략 한 1,000불 정도 가격 상승을 인상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모델 3를 1만 위안, 한 200만 원 정도 가격을 올렸고, 한국에서도 200만 원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월 달 신규 고객들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는 이런 과정이 방향성에는 의심할 여지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의 주가에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삼원계 배터리는 아무래도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값비싼 원재료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 LFP 배터리 가격 사용에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테슬라나 BYD는 이런 LFP 배터리 채택을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현기차도 LFP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LFP 배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비용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니켈, 코발트 같은 값비싼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철이 대부분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이제 안정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철의 전자이동도가 떨어지고 그런 리튬이온의 확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부분에서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단점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 패키징에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조금 보완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단점으로 이 주행거리가 짧은 부분들을 셀2 팩이라든지 셀2 샤시 같은 이 어셈블리 기술을 적용을 함으로써 셀의 약점을 패키징에서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FP 배터리로도 한 400km 수준까지의 전기차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저가 차량에서의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이 3원계 진영인데요. 국내 업체들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성능 개선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의 LFP 진영을 기술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의 속도를 빨리 가속화시키는 게 저는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불확실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준비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의 단기간 내 주가 반등 기대감은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안정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또 그 추가적으로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시그널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 수치화시키기는 참 쉽진 않은데 결국은 이 전기차의 월별 판매량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순수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량이 YOY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의 그런 공급 부족 상황이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축으로는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공급 비중이 높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시행되느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현재 지금 보조금은 지급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최대 한 7,500불 정도의 대당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 보조금을 더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이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BBB 법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BBB 법안은 작년 11월 달에 이 하원 통과 이후에 지금 계속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상원에서 계속 지속적인 반대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는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가시화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연내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된다면 하반기에 그래도 주가 상승에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이 BBB 법안의 통과 여부의 뉴스 플로우를 저희가 계속 체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단기간 내에 주가 반등은 저희가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재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이 판가의 전가가 가능한 업체들을 봐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특히 양극재나 전지박 업체, 양극재에는 에코프로비임이나 LNF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이고요. 전지박에서는 일진머티리얼이나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재료 가격과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23년부터 큰 기술적 변화가 나타날 음극재, 지금까지 여러 소재들은 기술 개발이 많이 되어 왔지만 음극재는 과거 흑연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확대될 실리콘 음극재와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때 같이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CNT 도전재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리콘 음극재에는 대주전자재료나 한솔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이고요. CNT 도전재에서는 나노신소재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소재 업체들이 셀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